어머니, 저희가 수아 맡아달라고 부탁드린 적 없잖아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7년간 손녀를 애지중지 키운 이정순 할머니는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억울하게도 몰아받아 칠 말이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신다면 사연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오늘도 어김없이 68세 이정순의 알람이 때르릉 울렸습니다. 짧게 자른 파마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정순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괜찮았습니다. 파스를 붙이면 하루는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자 정갈하게 정리된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손녀 수아가 가장 좋아하는 참치 김밥을 싸줄 참이었습니다. 도마 위에 김을 펼치고 밥을 얇게 깔았습니다. 참치와 당근, 시금치를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김밥을 말 때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좋았습니다. 마치 손녀에게 사랑을 말아 넣는 것 같았죠. 우리 수아, 오늘 소풍 간다더니 많이 좋아하겠네.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벌써 6시 30분이었습니다. 정수는 손녀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서 수아가 인형을 꼭 안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8살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수아야, 일어날 시간이야. 정순이 부드럽게 어깨를 흔들자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눈을 비비며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정순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김밥 쌌어. 오늘 소풍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와, 할머니 최고. 수아가 방글방글 웃으며 침대에서 폴짝 뛰어내렸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는 동안 정순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수아의 짧은 단발머리를 빗으로 정리하고 노란색 머리핀을 꽂아주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공주. 거울 속 손녀와 자신의 모습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주름진 손과 보드라운 손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깍두기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수아 옆에 앉아 밥을 먹이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응, 어린이 대공원이래요. 선생님이 동물도 보고 놀이터도 간대요. 그래, 그럼 재밌겠네. 할머니가 싼 김밥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네. 오전 8시 정수는 수아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은 아침 햇살로 환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노란 모자를 쓴 수아가 친구들에게 달려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릴게. 아이가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야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경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아,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가는 거 확정됐어. 너도 갈 거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들뜬 목소리에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 나는 수아 봐야 해서. 에이, 수아 이제 초등학생인데 뭘. 내가 없어도 되잖아. 그래도 윤정이가 바쁘잖아. 내가 안 보면. 정순아,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 인생도 좀 살아야지. 경자의 목소리가 조금 답답한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흔들리는 나뭇잎이 보였습니다.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긴 한데.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엄마의 의무였으니까요. 정수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후 2시 수아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어머, 우리 공주 왔네. 재밌었어? 네, 완전 재밌었어요. 그리고요, 할머니, 김밥 진짜 맛있었어요. 친구들도 다 맛있대요. 수아가 빈 도시락통을 내밀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어. 수아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수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햇살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김치전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정순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이 집은 돌아가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정수는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치면서도 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자신의 온 세상이 흔들릴 거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정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허리가 뻐근한 정도가 아니라 찌릿찌릿 저려왔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을 펴려고 하자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파스를 붙여야겠네.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정수는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어가는 어깨, 거칠어진 손.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 속 자신이 이렇게 늙어 보인 게 68세라는 나이가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수아를 챙겨야 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정수는 어김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은 움직였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수아를 깨우고 씻기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흘렀습니다. 오후 1시 정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친구 경자가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친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여기 공기 진짜 좋다. 너도 올 걸 그랬어, 유유. 맞아. 우리 다음엔 꼭 같이 가자. 정순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해 경자 미순 순자가 앞 다투어 문자를 남겼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자신은 여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쓸쓸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7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 싸던 날들, 허리 아파도 참고 손녀를 돌보던 시간들, 친구들 모임을 거절하며 집에만 있던 수많은 날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정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웠습니다. 마치 큰 돌덩이를 가슴에 올려놓은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온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됐어요? 응, 곧 차려줄게. 정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수한테 말해볼까?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지만 입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으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응? 민수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아, 그래요? 병원 가보세요. 응, 그런데 말이야. 정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친구들은 다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 순간 민수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순을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정수는 움찔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런 말했어. 엄마, 그럼 수아는 누가 봐요? 윤정이 회사 다니잖아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정수는 식탁 건너 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뒤척이다가 옆구리가 뻐근했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고요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조금만 쉬면 안 되는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며느리 윤정이 뭐라고 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번 용기 내서 말해봐야겠어.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말해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아를 학교에 보낸 뒤 윤정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그 말이 자신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그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윤정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을 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윤정이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윤정은 화장을 하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씬한 체형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이 직장인다웠습니다. 윤정아. 정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정수는 소파 가장자리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말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기 윤정아, 잠깐 앉아볼래? 윤정이 시계를 힐끗 보더니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말씀하세요. 약간 서두르는 말투였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그동안 수아 많이 봐줬잖아. 7년 동안. 네, 그러셨죠. 윤정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비비적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수아도 학교 다니고 하니까 나도 좀 쉬면 어떨까 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는 움찔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그게 요즘 허리도 아프고 또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서 한 번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꽉 다물어지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핸드폰을 탁 소파 위에 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벽시계 째깍거림만이 긴장감을 더해갔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정이 정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손녀 맡아달라고 부탁드린 적 없잖아요. 그 순간 정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부탁한 적 없다고요? 뭐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부탁드린 적 없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정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찬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저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고 민수 씨는 야근에 주말 근무에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쉬시겠다고 하시면 수아는 누가 봐요? 그리고 수아처럼 순한 아이 보시는 일이 뭐 그리 힘이 드시다고요.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7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 싸던 날들, 허리 아파도 손녀를 업고 병원 갔던 날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손가락 베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정순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시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정순의 가슴을 쿵 때렸습니다. 정순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윙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부탁한 적 없다고? 알아서 한 거라고? 7년 동안이나 내가 희생하며 수아 키웠던 것이 하찮고 쉬운 일이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녀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우산 없이 학교에 달려갔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생일마다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주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게 다 부탁받지 않은 일이었다고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정순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을 줄 알았건만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아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깨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유리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주우려다가 그만 손을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손가락 끝에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정수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대체 뭐였을까? 그날 오후 정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정순의 머릿속은 멈춰 있었습니다. 부탁한 적 없다고. 윤정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7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기억. 수아가 갓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윤정이 산후 조리원에서 나오던 날 정수는 아기를 처음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에 안겼을 때의 그 떨림. 손녀의 보드라운 숨결이 손등에 닿던 그 순간. 어머니, 제가 복직하면 수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귀한 손녀인데. 정수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 기억. 수아가 두 돌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밤 10시 체온계가 39도를 가리켰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아이를 업고 택시를 잡아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3시까지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해열제가 듣자 아이가 조금씩 잠들었습니다. 정수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윤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아만 건강하면 됐어.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행복했습니다. 손녀를 지켜낸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세 번째 기억. 수아가 5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정수는 우산도 제대로 못 쓰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손녀가 비를 맞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하자 수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수아, 무서웠지? 할머니가 왔어. 정수는 젖은 옷도 개의치 않고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감기에 걸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손녀가 안전하게 집에 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네 번째 기억. 명절 때마다 온몸이 쑤실 정도로 음식을 준비했던 날들.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던 날.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던 순간. 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쭈그려 앉아 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다 부탁받지 않은 일이었다고? 내가 알아서 한 거라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수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 평소처럼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아는 챙겨야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는 김밥을 말다가 밥알이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평소엔 30분이면 끝나는 일이 1시간이 걸렸습니다. 7시 30분 정수는 손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야, 일어날 시간이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눈을 뜨고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얼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어. 아파요? 아니야, 안 아파. 우리 수아 빨리 씻자. 정수는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녀를 보는데도 예전처럼 마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수아가 제잘제잘 떠들었지만 정수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할머니, 듣고 있어요? 수아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응? 미안, 할머니가 딴 생각했네. 할머니 오늘 이상해요.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수아, 학교 잘 다녀와. 네, 할머니도 집에서 푹 쉬세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엔 가볍게 걸었던 골목길이 오늘은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손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일 사진, 돌사진, 어린이집 졸업사진. 모든 사진 속에 정순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순은 사진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손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피곤한 눈.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이 가족에게 나는 뭐였을까? 그냥 무료로 아이 봐주는 사람?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정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정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피곤한 듯 했습니다. 정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민수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전에 윤정이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 너희가 수아 돌보는 걸 부탁한 적 없다고, 엄마가 알아서 한 거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뭐?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윤정이도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냥 말이 좀 심했던 거죠.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예민한 거라고? 엄마, 윤정이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냥 흘려들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난 7년 동안.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통화해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아들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다니. 내 편이 아니구나.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정수는 손녀를 데리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 서서 기다리는데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수아, 오늘 학교 재밌었어? 네.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수아가 고개를 들어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가 왜 할머니한테 화났어요?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정순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아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엄마가 전화하면서 할머니 얘기했어요. 목소리가 화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손녀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수아가 놀라서 할머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눈에 먼지 들어가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할머니가 아프면 나도 슬퍼요. 수아의 큰 눈망울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우리 수아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외쳤습니다.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집에 도착해 수아에게 간식을 주고 정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설거지통에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나는 이들에게 대체 뭐였을까?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외롭구나. 거실로 돌아왔을 때 수아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이 옆에 앉아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괜찮아.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칼로 야채를 썰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믿었는데 나는 그냥 공짜로 아이 봐주는 사람이었나? 가족이 아니라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였던 걸까?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액자를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던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침묵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아를 재우고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정수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질문만 가득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겠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또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당연한 존재로 여겨졌던 자신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번엔 애들이 먼저 연락 오는지 보자. 다음 날부터 정수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손녀 수아만 학교에 데려다주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윤정에게 오늘 뭐 필요한 거 없어?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오늘 저녁 뭐 해줄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검은 화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연락이 없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수에게서도 윤정에게서도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수아의 밥을 챙겼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러 갔습니다. 저녁엔 밥을 차려주고 깨끗하게 씻긴 다음 재웠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움직이는 손엔 힘이 없었고 눈빛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해진 일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말 나 없어도 괜찮은 거구나. 엄마의 섭섭한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민수일까, 윤정일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친구 경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아, 나 경자야. 너 카톡 봤어? 아니, 무슨 카톡? 아, 그럼 내가 보낸 거 못 봤구나. 지금 확인해봐. 전화를 끊고 정수는 카톡을 열었습니다. 경자가 보낸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정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엔 민수와 윤정, 그리고 수아가 있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배경에 보였습니다. 수아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 정수는 없었습니다. 정순의 눈이 사진에 고정됐습니다. 수아가 케이크를 불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순만 빼고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나를 초대도 안 했구나. 지들끼리 수아 생일 파티를 했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셋이서 참 행복하게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정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있구나. 정순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져 사진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쥐어짰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아플 때도 손녀 챙기고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나? 내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살았었나? 소파에 웅크린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정수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날 밤은 더욱 길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팠습니다. 새벽 3시 정수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늙고 지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행복은 어디에 있었을까?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진 볼, 처진 눈꺼풀, 마른 입술. 이제 그만 울어야겠어.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나만 위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지. 작은 결심이었지만 정순에게는 큰 용기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지만 정순의 마음속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빛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여전히 돌봤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나의 모든 시간을 희생하면서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생활했습니다. 저녁을 차리되 정성을 덜 들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해야 할 일로 대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지켜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대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경자였습니다. 정순아, 나 경자야. 다음 주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교실 시작하는데 같이 갈래? 경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할 나이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가 딱 좋은 나이지.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응? 경자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정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과 피곤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포기한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도 살아야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정수는 동네 문화센터 앞에 섰습니다. 요리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안내판이 입구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처음 해보는 건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자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 정순아. 벌써 왔네. 같이 들어가자. 경자가 정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실내에는 이미 몇 명의 여성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또래 여성들이었습니다.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시네요.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좋아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사가 정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정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말한다는 것을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이정순으로서 말이죠. 이정순 어머님 반갑습니다. 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요리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해물이 들어간 김치전 만들기였습니다. 강사가 재료 손질법을 알려주었고 수강생들이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정순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섰습니다. 저는 최미자라고 해요. 어머님은요?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이정순이에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왔어요.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김치를 썰고 오징어, 조개를 손질하고 반죽을 만들고 기름에 지지는 동안 여성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한 여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손주를 5년 동안 봐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다른 여성이 거들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정수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치전이 노릇노릇 익어갔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경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 함께 만든 해물 김치전을 나눠 먹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징어 조개의 쫀득한 맛이 김치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평소 자주 먹는 음식이지만 또래들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우리 정순 씨 솜씨 좋은데요? 미자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순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여성들은 함께 문화센터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나만을 위한 행복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죠? 미자가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네, 당연히요. 정순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늘 만든 김치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줄 생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전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아래층 아주머니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 정순 씨, 이게 뭐예요? 옆집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받았습니다. 오늘 요리교실에서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정순이 웃으며 건넸습니다. 정순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좋은 일 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녀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수아가 보고 싶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바쁘게 한번 살아보자 혼잣말을 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요리교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정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요리교실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수업 재료를 함께 사러 온 날이었습니다. 정순 씨, 이 고추 좀 봐요. 싱싱하네. 미자가 고추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우리 이거 사서 고추 장아찌 담가요. 정순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순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장을 걷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과일 가게를 지나쳐 생선 코너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작은 몸이 정순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정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팔이 허리를 꽉 감았습니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녀의 머리카락에서 익숙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도 수아 보고 싶었어.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와요? 우리 집에 안 오잖아요. 수아가 고개를 들어 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할 일이 생겨서 그래. 이제 할머니도 바빠졌거든. 할머니가 바빠요?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응, 할머니도 친구들 만나고 공부도 하고 그래. 정순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윤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정은 쇼핑백을 든 채 머뭇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얼굴엔 미안함과 어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졌어.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놀라움으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윤정아, 나도 많이 생각했어. 그동안 나는 너희 집안 돌보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했던 것 같아.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한 제가. 윤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됐어. 하지만 윤정아, 나도 이제 내 삶이 있어. 수아는 가끔씩 보러 올게. 매일은 어려울 것 같아. 그 말에 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도 친구들이 생겼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수아를 사랑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거든.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정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순은 손녀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다음 주말에 보러 갈게. 그때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약속이야. 정순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수아가 작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두 손가락이 꼭 맞닿았습니다. 그럼 할머니 이제 가볼게. 친구들이 기다려.
정순이 일어섰습니다. 윤정이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시는 거예요? 응, 오늘 친구들이랑 장 보기로 했거든. 정순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집에 같이 안 가실 거예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갈게. 정수는 수아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윤정과 수아가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을 흔들어주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동안 정순의 가슴은 홀가분했습니다. 손녀를 만나 반가웠지만 예전처럼 온 마음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어. 애들도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겠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에게도 좋은 거야.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오늘 산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친구들과 만들 음식을 생각하니 벌써 기대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하느라 정신없을 시간이었지만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안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매일 얼굴을 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씩 보더라도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제야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작게 미소 지으며 나만을 위한 소소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정순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순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에 감상평과 정순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저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